자, 이번에는 58번째, 자, 어부단가 이현보의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도 역시 연시조로 이루어진, 옷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이고요. 어부 생활의 일화 바탕으로 쓰여진 이런 글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지금 어부가 같은 경우는 고려 때부터 저쪽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장가, 12장으로 이루어진 한 장가가 있고, 10가 정도로 이루어진 이런 단가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영보 선생님이 이제 개작을 해서 이제는 9장의 이런 장가, 5장의 이런 단가로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바로 단가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는 윤선도 선생님께서 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어부사시사라는 것으로 해서 총 40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강호에서 이러한 삶과 즐거움을 노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억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은 역시 또 이 제세현에 대한 측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전적으로 이러한 그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또 이러한 나라에 대한 걱정 등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연시조로 아까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강호에 묻혀 사는 어부의 이런 한정에 대한 얘기이다 보니까 주제적인 측면이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가로운 이러한 생활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이면은 화자를 어부로 설정해서 어부 생활의 이러한 흥취를 표현한 그러한 작품이었다라고 보시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러한 정경이나 생활의 실태 묘사가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미에 대한 감흥이 그렇게 막 이렇게 끌어나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억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표현목도 굉장히 많아요. 대조라든지 서류적인 표현이라든지 대꾸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제를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고 내용을 갖다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한자어가 좀 많습니다. 한자어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단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 이렇게 시름이 없으니 자, 이것이 어부생애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의 자체에서 이 중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 말하는 이 중에 라고 하는 측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선비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묻혀 사는 이러한 선비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이러한 선비들. 자, 시름이 없다라고 했죠. 자, 이들 같은 경우 자연에 묻혀 있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다? 첫 번째, 시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고요. 자, 이것이야말로 바로 뭐다? 어부의 생애다. 자, 그러니까 어부의 생애가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다. 자, 시름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어부의 삶을 사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력편주, 아주 작은 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도, 만경파 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드넓은 바다에 대한 측면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력편주라는 것은 작은 배. 그러므로 이거 자체는 자신의 삶을 이 속에 이렇게 담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경파, 이것은 드넓은 이런 바다, 드넓은 바다를 뜻하다 보니까 이 자체는 이제는 그 현실의 이러한 삶을 갖다가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하나의 그 자그마한 배 한 척을 드넓은 바다에 띄워놓고서, 자, 그리고 또 인세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인간 세상을 갖다 얘기하겠죠.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갖다가 알겠느냐라고 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뭐 알랴 의문형입니다. 자, 그럼 모르겠다.
라는 의미를 써서 이 전체는 서리법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로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 자체가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시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부의 생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일요편주를 갖다가 자신의 삶의 이러한 모습 일부분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갖다가 만경파 드넓은 세상 현실의 삶 속에다가 이렇게 띄워두고 인간 세상을 나는 뭐했다 다 잊었다. 그래서 어떻게 자 날 가는 줄을 내가 알겠니?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세상사를 잊은 이런 어부생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수에 굽어 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청산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라고 했습니다. 자 굽어 보니까 천심녹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다 보니까 자 뭐다? 자 거기서 이제 만첩청산이다. 천길이나 되는 물이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만첩청산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 산이다. 앞뒤 구들이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구법의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드넓은 자연의 모습을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십장홍진 밑에 써있듯이 이거는 속세에 대한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길이나 되는 10장 10길이나 되는 홍진 하면 이것은 붉은 먼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붉은 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티끌 하나의 어지러운 이러한 세상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십장 홍진이 이렇게 얼마나 가렸는고 얼마나 가려졌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얘기하는 게 강호의 월백하고는 더 무심하여라. 강호 네 아까도 했듯이 이건 자연입니다. 자연이고 대유법을 썼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십장홍진과 자연은 당연히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거든 자 흰 달이 뜨거든 더욱더 무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심이란 표현 여러분 앞으로 요거 무심이란 표현 자주 나오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없을 문자에 마음 심자 이렇게 이 심이라는 거는 제가 마음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때는 욕심이다 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더욱더 없다 라고 하는 세속적인 거에 대한 욕심이 없는 자신의 삶을 갖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 사방이 지금 현재 자연이고 그 자연 속에 자신을 살면서 바로 뭐 하고 있다? 한가롭게 지금 지내고 있다. 나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대국법과 대유적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에서는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를 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하. 그 다음 녹류. 자, 청하에다가 밥을 쌓았고요. 녹류에다 고기를 깼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의 오늘 도시락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자, 그러면서, 자, 앞뒤 구절 똑같아요. 역시 이것도 대국법. 자, 그러면서 어떠한 삶이에요? 네, 소박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 자체가. 이렇게 소박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안분지조, 그리고 안빈, 낙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노적화총에 배를 메어두고 노적화총 하면은 갈대꽃, 억새꽃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배를 메어두고 일반청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청 의미라는 것 자체는 자 이러한 하나의 참된 맛, 참된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알 사람이 어느 분이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실까 표현했어요. 알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없다?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서리법. 자연적인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자연의 이러한 그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를 그 속에서 나는 느끼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산두에, 산포모리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고요. 수중에 이렇시 백구. 자, 갈매기가 나옵니다. 자, 백구 보면은 이걸 또 흰 진돗개라고 여기시는 분들 꽤 있는데 분이 말씀드린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뒤 구절 똑같아요. 역시 똑같이 백구에 이러한 방식을 썼고요. 그러면서 산봉우리에는 아주 한가로운 구름이 쫙 끼워져 있고 그 다음에
자, 물 가운데에는 바로 뭐가 날고 있어요? 갈매기가 날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가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유로운이라는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무심코 다정하니 이것뿐이다. 무심, 아까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자, 그러면서 일생에 씨름이 있고 너를 쫓아오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니까? 너는 위에 나왔던 구름, 위에 나왔던 바로 어떻게? 갈매기, 이들을 갖다 너로 표현했습니다. 표현 방법은 그러면 당연히 의의법. 의의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자연과 하나 됐어요. 자연과 하나 되는 거 뭐라 했지? 그리고 물심일력. 그죠? 모라일치와 물심일에 대한 이러한 전개 방식, 이런 한자성을 바탕으로 또 한번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연에 몰입하는 이러한 그 즐거움을 갖다 추구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섯 수에 가게 되면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은 당연히 뭐 서울을 갖다 얘기하고요. 북궐이 천리로다. 북궐은 바로 어디? 북궐은 여기는 바로 임금님이 계신 공간. 바로 그럼 임금과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누구? 지금 시적 화자가 이렇게 있다라 본다면요. 시적 화자와 임금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어떻게? 네, 천리로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물리적인 거리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보다 바로 무엇으로? 바로 심리적 거리. 그죠?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아주 어주에 누워 있은들 잊은 때가 있으랴. 임금을 갖다가 어떻게? 잊은 때가 있으랴. 아니요, 잊은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바로 설의법을 써서. 그죠? 설의법을 써서 난 잊은 적이 없다. 나더라 내 실험 아니라 제세현이 없겠느냐. 제세현의 뜻. 제세현의 뜻 밑에 보니까 세상을 구한 현명한 선비가 없겠니? 아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도 마지막에는 없으랴라고 했지만 있다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설적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누굴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임금. 그럼 또 누구? 나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임금을 잊은 적이 없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나라에 대한 걱정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세상에 대한 근심과 그 다음에 이러한 염려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적 표현이라든지 대꾸적 표현 역시 표현 방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눈에 폰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연적인 이러한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와 정반대 대유적인 이러한 그 속세에 묻혀있는 이러한 그 모습들과 대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갔으면 역시 지금 현재 임금에 대한 걱정, 그다음 나라에 대한 이런 걱정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현재 5장으로 이루어진 단가로서 되어져 있고요. 한자어가 많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결점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임금에 대한 충성과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이러한 그 애정,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이러한 그 충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러한 당시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아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써서 정경이나 생활의 실태 묘사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라는 이런 얘기 했었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천식녹수나 만첩청산 이런 것들이 상투적인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측면. 뭐 이력편주, 만경파라든지 두 번째로 천식녹수, 그 다음에 만첩청산, 뭐 십자홍진 뭐 이런 것들 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던 이러한 그 시어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시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관념적인 이러한 시구나 라는 것을 관념적이라는 지금보다 여기서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썼구나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을 갖다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글이었다 라고 상투적인 표현을 써서 관념적으로 생활을 그렸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겠네요. 하나의 상투적인 용어를 써서 관념적으로 그렇게 나타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좀 살피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부단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충분히 이 작품도 고등학교 3학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좀 정리하시고 봐주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문제 푸시고요. 정리하신 다음에 또 역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